자, 여러분 화면에 확인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제목, 가을 학기의 여덟 번째, 제일 마지막 문장이죠. 中国人为什么喜欢黄金色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복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문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황금색이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황진서보다는 찐을 먼저 앞에다가 넣어서 찐황서라고 말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번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평소에 말을 할 때 황금빛이 나는 색깔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진짜 찐황서, 찐황서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근데 지금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황금이라는 이 물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건 황금의 색이라고 얘기해서 가운데 뜨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황금빛을 봤을 때 황진서 이것보다는 찐황서 이게 더 먼저 나오는 표현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특별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황금의 색깔이라고 해서 황진의 颜色를 줄여서 황진서라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문장 자체가 난이도가 이번에 우리가 8차가 아니라 20기에서 했었던 8개의 그 8차 문장 가운데서는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막상 회화로 쓰려면 문장 자체와 구성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구간도 있을 건데 일단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겠습니다. 네. 中国人喜欢黄金色 또 찐황서 바꿀 수도 있겠고요. 평소에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찐황서를 더 많이 쓴다. 대신 황금의 색깔이라고 해서 황금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색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두 번째 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 主要是因为 자, 먼저 보겠습니다. 要是 두 개 다 사성이죠? 그래서 또 망설여집니다.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되고, 어디를 잘 해야 되고, 어디가 잘 안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일단, 천천히 한번, 정말 이거 막 늘려가지고 엄청 길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主要是因为,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여기에서는 시가 굉장히 잘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가 아니고요. 主要 한 덩어리 쪼개서 是因为가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맥락상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주면서 여기를 읽을 때 끊지 말고 한꺼번에 읽어주세요라는 방식으로 괄호를 적어드렸을 뿐이에요. 읽을 때는 두야어가 한 단어고 꼭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긴밀하게 있지 않아도 좋으니까 컷만 길게 두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이 시인외에서 시를 잘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야오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있어요. 이런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성, 가볍게 경성처럼 이렇게 읽습니다. 이 야오시가 무슨 말이었죠? 만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읽었던 것처럼 사성이 연달아 올 때 앞에 사성만 힘주자라고 했던 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뭐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까? 만약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그 야어를 얘기할 때 야어를 가볍게 얘기해도 되는데 슈가 더 잘 들리게 해주세요. 왜냐면 얘는 만약이라는 야오슈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를 좀 두자는 거죠. 해서 천천히 읽으면 主要是因为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빨리 읽으면 主要是因为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그럼 왜 이런 색깔을 좋아할까요? 그 원인은 주로 이러합니다. 자, 뒤에 갑니다. 그 원인은 주로 어떠하냐? 자, 볼게요. 황진 황금은 在历史上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在 뒤에다가는 그냥 장소가 아닌 단어를 막 넣을 수 없습니다.
방향사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라는 표현은 在历史上이라고 얘기하네요. 똥이라고 쓰기보다는 在历史上, 在历史上. 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즈. 자, 역시 여러 개의 단어의 조합이지만 이걸 한 덩어리처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간소화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라는 건 희동을 뜻하는 거고요. 슈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웨이라는 것은 개사로 으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단어를 그냥 한 단어씩 낱개로 해석하면 무엇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이 황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줄곧 이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진다.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줬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의 마지막, 象征. 한자 꼭 잘 봐주세요. 요거는 발을 정자가 아니고요. 왼쪽에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성으로 꼭 있습니다. 象征이 아닙니다. 象征, 象征, 정은 일성으로. 그럼 어떤 상징으로 보여줍니까? 财富, 네, 地位, 그다음 权利.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장입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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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라고 읽었죠? 네, 장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장성 할 때 장은요, 불로장생이라 그러죠. 한국어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불로장생. 근데 중국어에서는 그게 뒤집힙니다. 장생불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어가 있습니다. 장성부라오라 그래요. 앞뒤가 딱 바뀌어 있죠. 그래서 불로장생이라는 걸 뒤집어서 장생불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젊음의 유지를 이렇게 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살다, 길게 살다이기 때문에 길다는 장이라고 읽지 않고 장이라고 읽죠. 그래서 장성, 장성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네 글자에서 온 거다. 장성불라에서. 그래서 부와 지위와 권력과 영원한 젊음, 장수의 상징이긴 하기 때문에 황금을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로 이 문장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존에 우리가 읽었었던 문장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자, 조심해야 될 부분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 줄로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은 끝났으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어디를 조심하라 그랬죠? 야오시가 한 단어 아닙니다. 야오를 세게 하고 시를 경성처럼 하면 만약이라는 표현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은 좀 예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죠? 야오보다는 시에다가 더 신경을 써서 시가 잘 들리게 하자. 그래야지 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가 잘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의, 시, 웨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여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끊지 말고 끊으려면 여기에서 끊고 쭉 끝까지 천천히 하더라도 한숨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에서 장은 장입니다. 장 아닙니다. 네, 상징은 일성입니다. 조심해야 될 구간이 꽤 많네요. 갈게요. 主要是因为黄金在历史上一直被视为财富、地位、权力和长生的象征.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 라이브 마무리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읽는 걸 1번 문장 한번 들어볼 겁니다. 들어볼 예정이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지호쌤 오늘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우리 지호쌤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자, 미리 표기해 드리면요. 이 빤옌이라는 단어와 쥐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빤옌이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쥐에서라는 단어가 배역이라는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화에 어떤 배우가 나와서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다. 누군가의 친구 역할을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빤옌, 어떠한 주에서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지금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역시나 주어를 봤더니 황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아까는 역사 샹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쫑으로 바꿨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맛으로. 근데 그냥 리시라고 쓰지 않고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在人类历史中 이렇게. 차이점이 있네요. 어떻게? 在 했을 때 역사만 쓰면 습관적으로 샹을 넣어주기. 在 했는데 역사에다가 무슨 역사인지를 넣어주려고 했을 때는 습관적으로 쭝을 넣어주기.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호환하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라는 건 항상 존재하잖아요. 들어갈게요. 黄金在人类历史中 줄곧 이즈 역할을 맡아왔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扮演着重要的角色. 또 나왔네요. 어디? 扮演 여기에서 은에서 옌으로 갈 때 니은 연음 되지 않게. 자, 혹시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할 텐데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봐봐요. 입모양 보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옌 하면 이렇게 되죠. 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다음에 음을 발음을 할 때 빤넨 넨 하면 이게 발음을 하면서 혀가 이대로 있으면 넨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빤, 옌 혀를 집어넣고 닿지 않게 하고 나서 옌 보세요. 옌만 하면 혀가 안 나와 있죠. 근데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빤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빤 집어넣어 혀를 빤옌 빤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주세요. 요거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어요. 얘 왜 이러지? 내가 부담스러웠나? 잠시만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아, 부담스러웠나 봐요. 부담스러웠나 봐요. 쌤도 놀랐겠어요.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았었고 지금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扮演着重要的角色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 角라고 읽지 않고 보통화에서는 이걸 觉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이 글자의 발음이 두 개였죠. 또 입장할 때는 角라고 읽겠지만 여기에서는 대역과 역할일 때는 觉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조가 두 개고 발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한 발음으로 통합시켜가지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배역 역할을 할 때도 찌아오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화에서 표준음은 쥐에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가겠습니다. 黄金在人类历史中一直扮 집어넣어 演着扮演着重要的角色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 扮演角色라는 표현 자체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고 넘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 공유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선생님? 화면 공유. 공유 권한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더라? 공유의 옵션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라. 네. 일단 여러분 그 중국어를 우리가 중작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몇 번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어로 자주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내가 중국어로 그대로 옮기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때 특히 작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런 벽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가 중국어를 낭독을 하다가 이런 글들을 만났을 때 웬만하면 잘 저장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이거 내가 작문에서 많이 쓰겠다 싶으면은 무조건 수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낭독의 가장 큰 중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듀에서라는 건 어떤 배역을 뜻해요. 드라마에서의
영화에서의 배역을 뜻하고 그 앞에 있는 빵이엔이란 건 당연히 연기를 한다는 뜻이죠. 그걸 맡아서 연기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해석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이거 내가 써먹을 만한 구석들이 너무 많이 있겠는데? 라는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역할을 맡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쓰나요? 정말 자주 씁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막상 중국어로 구사를 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很重要, 중요해요 하고 그냥 말아버리죠. 이런 말들을 저장해 두시면 여러분이 아주 핵심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말을 떠올려서 꺼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在 B 扮演着重要的角色. A가 B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로 어떤 지위나 영향력을 말하고 싶을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진준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배우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他在这部电视剧里이 드라마에서 扮演着重要的角色,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어. 그럼 여기서는 진짜 액면 그대로의 뜻이죠. 그렇죠?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니까 그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역의 연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이거를 파생시켜서 조금 더 의미적으로 발달시켜서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他在公司里扮演着重要的角色. 이 사람이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의 직원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한테만 쓸 수 있나요? 오늘 문장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개념, 중요한 사상 이런 거에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교육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해 보일 수 있지만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教育在国家发展中扮演着重要的角色.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져요? 이거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난 거 있을 때 또는 내가 그냥 대충 중요하다는 말을 얼버무리고 싶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정말 쓰기 좋은 표현 扮演着重要的角色. 오늘의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好的，非常感谢. 그래서 여러분 요 문장 자체를 보시면요. 패턴으로도 요 앞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패턴 부분에서도 요걸 딱 보자마자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바로바로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꼭 한번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이 문장을 활용하는 걸 이렇게 일상생활에 녹여서 습관화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가 말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많이 바꿔보면서 연습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줄 갈게요. 자, 지라는 글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시에서도 배우고 지타에서도 배웁니다. 근데 지는 또 뭐가 될 수 있냐?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면 공식적이고 격식이면 격식을 갖출수록 그걸 더 많이 써주게 됩니다. 奇珍贵和稀有性이라는 것은 이 덩어리에다가 지를 붙인 겁니다. 그것의 진귀함과 희소성은 현금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한정적인 수량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가치, 희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珍贵和稀有性 한국어에서는 희소성이라 그러죠. 稀少性이라고 하지 않고요. 중국어에서는 稀有性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稀少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까? 아니에요. 稀少라는 단어가 있는데 稀少는요. 그냥 희소하다, 아주 드물다라는 이 녀석은 형용사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명사로 쓸 때는 稀有性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거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아주 희소성이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멸종 위기에 다다른 동물한테 稀有动物 이렇게 써져요. 稀少动物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수로로 쓴다면 这种动物现在非常稀少 이건 됩니다. 이런 동물은 지금 굉장히 희귀합니다라는 형용사 수로이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쓸 때는 稀有 그것의 진귀함과 희소성은 이것 때문에
이 황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인为, 所以 이런 걸 쓰는 게 아닙니까? 이걸로 표현이 충분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한번 우리 지호쌤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심치 않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또 우리가 일상생활 회화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잠시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이걸 이렇게 황금이 예, 成为了 뭐가 되었습니까? 이것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황금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황금이 소중하고 그만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황금이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것만 일단 볼게요. 이렇게 표기해 드릴게요. 녹색 부분. 여기에서 성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맨 처음에 언제 배우냐면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 때, 成为了老师,成为了榜样 이런 말 할 때成为를 맨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성조 꼭 떨어지지 마세요. 두 개 다 이성입니다. 成为, 成为, 네, 成为가 아니에요. 成为라고 하면요 호칭처럼 들립니다. 그거 아니고요. 成为, 예. 근데 이게 꼭 사람이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만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존재가 되다, 어떤 입장이 되다 할 때의 되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금이 이런 것과 이런 것의 상징이 되다에도 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또 패턴으로 기억한다면 짝꿍 단어 成为了 무엇의 象征.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둘기 成为了和平的象征.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패턴 그리고 짝꿍 단어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더 쓰기가 좋겠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조심하라고 했었던 부분. 지호쌤 등장했다. 자, 성조, 경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부분은 한 덩어리째로 지라는 것은 그것에라는 대명사, 其珍贵和稀有性使得黄金成为了财富和地位的象征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是的 설명을 추가로 조금만 더 들어보고 후반 계속 넘길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직 마이크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카메라는 일단 켰고요. 네, 아휴, 잠시만요. 화면 좀 공유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단어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요거 뭐예요? 사역동사 막 이렇게 바로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든다 이런 뜻의 쉬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아마 선생님한테 막 배운 어떤 스킬 그대로를 활용해서 예, 랑으로 바꿔서 기억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냥 쉬랑 랑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난 그냥 랑으로 기억해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이 쉬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쉬더는 거기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나아간 표현이다.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사역 강조라고 해놨죠. 그렇죠? 우리가 사역 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랑도 있고, 찌아오도 있고, 칭도 있고, 쉬도 있고, 링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중국인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되게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지만 랑, 쉬 이런 표현도 얼마나 자주 쓸까요? 정말 자주자주 쓰겠죠. 정말 그냥 일반적인 감정 표현, 그냥 일반적인 행동, 일상적인 행동 이런 데다가 자연스럽게 녹여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져서 강조가 좀 덜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시켜 놓았다,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조금 덜 되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면어라고 하죠. 문어체, 텍스트로 표현할 때는 그걸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별표를 찍어 놓는 거죠. 그 역할로서 쓰는 게 바로 使得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만들어 놓다 또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얘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 이런 느낌을 줄 때 우리가 보통 使得라는 표현을 씁니다. 使라는 친구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심지어 해석하지도 않는 단순한 흐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날씨가 순식간에 갑자기 추워졌어. 좀 쌀쌀해졌어. 이런 느낌 뭐라고 해요? TNT 一下子凉了好多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 깜짝 놀랐잖아.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써요. 중국인들은 使我很惊讶,让我很惊讶. 그냥
입에 붙어버린 거야. 이런 사역동사들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깜짝 놀랬어. 이 날씨가 나를 깜짝 놀래켰어.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때는 그냥 使를 쓰면 되죠. 让我很惊讶,使我很惊讶.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밑에 문장 볼게요. 똑같이 天气一下子凉了好多. 날씨가 되게 순식간에 차가워졌어. 쌀쌀해졌어. 그래갖고 우리한테 특별히 시킨 행동이 있어. 그 날씨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결과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我们不得不穿厚衣服. 이거 되게 구체적이고 좀 결정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부득이하게 厚衣服,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 제가 일부러 해석을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한 거예요. 이 느낌이 바로 使得입니다. 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어때요?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강조되어 있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드시죠? 이렇게 앞서 있었던 사건이 뒤에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어 놓았다. 만들어 버렸다. 특별한 행동이 나오도록 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使得我们不得不穿厚衣服.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이런 식으로 사역을 강조할 때 우리가 使 뒤에다가 떠를 한번 붙여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好, 자, 그럼 계속 이어서 是的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옛날에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먼저 여기 루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뿌진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사이가 나와 있습니다. 뿌진이라는 것은 보단으로 보면 되고 사이라는 것은 얼체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럴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러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주어는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이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러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러면 황금이라는 이 주어를 어떤 두 가지로 이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래서 3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가겠습니다. 황진 뿌진시 뿌진시 자, 사성, 삼성, 사성. 근데 진이라는 글자가 이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뿌진시, 뿌진, 진 하면 이게 이성으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삼성 그대로 유지하되 앞에 있는 단만 하기 때문에 진 할 때 인 올라오고 싶은 걸 참으세요. 진, 진, 인 없이 진. 그래서 뿌진 한 다음에 내려오지 말고 바로 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뿌진시 진 올리지 마세요. 발음이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고 심지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성조, 삼성 조심하기. 货币的一种形式 회의 일종의 형태. 옛날에는 금을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금융 거래를 할 때 금값으로 그 환율 같은 걸 매길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은 입니다. 화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황금은 화폐의 일종입니다. 만약 뿌진이 없다면. 자, 그러면 황금 계속 이어갈게요. 备用于 황금이 뭔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황금은 쓰이겠네요. 그래서 备用이라고 썼습니다. 위를 왜 썼죠? 예, 어디에 활용하는지 에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위였습니다. 그럼 황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여기에 쓰입니다. 이 뒤에는 전체 이 덩어리에. 황금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制作, 제작하다, 各种装饰品和艺术品, 각종 장식품과 예술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단어를 뭘 넣었습니까? 뿌진과 하이를 넣어서 황금의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황금은 화폐의 일종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이는 부사니까 비동문에서 빼 앞에 와야 되네요. 이건 그냥 문법적으로 분석한 거고요.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이 패턴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 황금은 무엇일 뿐만 아니라 이게 황금이 아니라 다른 걸 넣었을 때도 또 어디에 쓰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바꿔 넣어서.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야지 진정한 내가 이걸 가져다가 회화에다가 내 문장에다가 녹여낼 수 있게 정확하게 배웠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두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在古代 황금은 黄金 不仅是 발음 조심하기 삼성 제대로 살려서 올라오는 부분만 없애주기 货币的一种形式 그리고 이렇게 쓰여집니다. 还被用于制作各种装饰品和艺术品 그 장식품과 예술품을 예를 들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예를 들면 루입니다. 자, 이게 어떤 루였죠? 루고 할 때 유였나요? 맞아요. 한자는 그거 맞는데 루고 할 때 루가 아닙니다. 리루 할 때 루입니다. 그래서 리루를 한 글자로 줄이면 리를 생각하고 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두 개를 바로 붙여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마침 요 단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찐면 동ren 더샹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찐이라는 글자는 그냥 황금 금자인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단어. 이걸 뭐라고 읽어요? 루틴이라고 읽죠. 루진이 무슨 말이었죠? 네, 오늘날 옛날과는 다르게 현재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루진이에요. 그걸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꺾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이라고 해야 되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뒤에 있는 거랑 붙여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만약 문장이 없다면 오늘날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중국어에 대한 내공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예, 루를 끊어 읽냐 아니면 붙여 읽냐 이 부분인 거죠.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루진이란 단어가 이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 루 어떤 것처럼 金面同人头像 예, 이 조각상처럼 유명한 조각상처럼 사람들은 금을 가져다가 이런 걸 만들 때 씁니다. 장식품과 예술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붙여서 읽고 마지막 줄 가겠습니다. 在古代,黄金 조심하기 不仅是货币的一种形式,还被用于 제작합니다. 制作各种装饰品和艺术品 조심하기 如金面铜人头像 예, 이런 물건들, 이런 물품들, 这些物品 또 나왔네요. 앞에서는 뿌진, 자이를 썼다면 여기서는 조금 바꿔서 뭘 썼습니까? 뿌진, 예를 썼습니다. 하이 대신에 예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뿌진이랑 조합을 할 때. 그러면 또 역시 주어는 이거 하나예요. 이 물건들은 무엇을 보여주죠? 이 물건들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展示了佩戴者的社会地位. 사성이 여러 번 나와요. 조심해야 될 사성을 빨간색으로 표기할게요. 이건 다 그냥 마침 두 글자 두 글자 사성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사성. 두 글자 두 글자 사성. 두 글자 두 글자 사성. 세게 들려야 될 부분 앞에 것들. 佩戴者的社会地位 이렇게 세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佩戴者的社会地位 다른 사성에 힘이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붙여볼게요. 这些物品不仅展示了佩戴者的社会地位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기도 하죠? 也象征着 이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권력과 신성함, 权力和神圣, 权力和神圣. 잔소리 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굳이 쓸게요. 权, 权 뒤에 한글로 적으면 리. 한국어에서는 이거 보세요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어요. 이게 넘어가요. 权利, 权利가 됩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no.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대예요. 위에 걸 앞으로 끌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权利가 아니라 权利예요. 얘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리를 여기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权利, 权利 언제 니은이 끝나고 리을이 시작되는 이러한 조합에서는 먼저 끌어오기 权利 유사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발음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해드렸던 단어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처리하다 하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앞에 발음이 뭡니까? 빤이죠.
은으로 끝납니다. 뒤에 뭐입니까? 리죠. 그럼 빤리 할 때 빤니 합니까?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할 때처럼 그 느낌처럼 뒤에 걸 먼저 당겨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 소리도 정확하고 동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권력 다시 한번 어떻게? 权力, 괜리가 아니라 요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쭉 읽은 다음에 또 여기 되게 재밌는 단어가 있거든요. 페이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또 우리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건들을 这些物品不仅展示了 조심하기 佩戴者的社会地位，也象征着 발음 权力和神圣，权力和神圣。여기에서 요 페이다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만 조금만 더 들어보고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라. 어, 잠시만요. 공유를,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여요. 선생님은 안 보이고 네, 화면은 보여요. 잠시만요. 오케이. 화면도 보이죠? 아니, 뭐야. 제 얼굴도 보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혹시 이거랑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거 두 개. 이 딸하고 딸.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따이는 가지다, 손에 들다, 가져가다, 휴대하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우리가 그때 쓰는 따이,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그때 쓰는 따이라고 한다면, 요 한 글자짜리 따이는 뭘 의미했어요? 일단 쓰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쵸?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되게 싫어했어. 근데 막상 외우고 나니까 어때요?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한자는 어렵게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자가 어려울수록 확 눈에 확 띄잖아. 눈에 확 띄어요. 여러분 이따위라는 건 뭘 의미해요? 주로 목이나 머리 부위에 쓰는 액세서리. 그렇죠? 모자, 안경,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쓰다, 착용하다. 이럴 때 우리가 이따이라는 표현을 외우면서 기억해 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단어 페이 따이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단어가 따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액세서리 착용할 때 그 따이란 단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대신에 구분을 조금은 해줄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따이라는 표현은 기억나시죠? 목과 머리에 쓰는 일상 액세서리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자, 머리에 쓰는 거, 그렇죠? 안경, 머리 부위에 쓰는 거,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 목과 머리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착용한다, 쓴다라고 할 때 따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 의미만 살짝 가져와서 페이, 따이 할 때 페이, 차다, 찰 패자예요. 따이 역시 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신구에다 쓸 수 있고 또는 목과 머리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물건으로 착용하고 다니는 것들이 있죠. 뭔가를 상징하는 나의 직책이나 직위나 나의 소속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혹은 나를 대표하는 어떤 것들을 착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페이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빈칸 채우기를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야. 자, 이거는 뭔가 공식적인 장신구로서 오피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저기 그 사람 누구야? 저기 봐봐. 저 건너편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보이지? 모자 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냥 간단하게 일상에서 이 사람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라고 전달할 때는 뭘 쓰겠어요? 그렇죠. 따위를 쓰면 돼요. 굳이 여기다가 페이 따위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전 찾아서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좋은 습관 아닙니다. 항상 쉬운 말 먼저 기억하고 그 표현의 쓰임새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을 도전해 보는 거죠. 戴帽子的人就是他. 모자 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야, 바로 걔야. 이런 식으로는 그냥 따위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每个学生都必须땡땡学校的徽章. 여러분徽章이라는 건 배지입니다. 배지, 휘장, 배지. 학교에 배지 같은 것들을 공식 행사나 아니면 발표 같은 게 있을 때 학생들의 교복에다가 그렇게 배지를 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머리에 쓰는 건가요?
뭐 목에다가 거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옷에다가 붙이는, 부착하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따위를 쓰지 않고 뭘 쓰는 거예요? 페이 따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착용하세요. 必须佩戴学校的徽章. 학교의 배지를 이게 몸에다가 이렇게 딱 차고 있어야 됩니다. 차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페이다이를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를 상징하는 물건이 배지가 아니고 모자라면 모자라면 어때요? 그때는 페이따이 써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페이따이는 기본적으로 착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자, 뭐 목걸이, 장신구 다 돼요. 다 되는 대신에 그 뉘앙스가 어떻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나를 상징하는 물건을 폐용한다, 채용한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모두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문으로 페이따이와 따이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好,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서 마무리 잘 지어볼게요. 黄金的黄金,黄色调. 여기에서 色调라는 단어가 색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색에도 톤이 있고, 색에도 온도가 있고, 색에도 계열이 있고,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색이 나타내는 그, 그 색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띠어. 그래서 황色调라고 하면요, 노란색 계열의 색조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황금의 노란색 계열의 이 색조는, 자, 또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在视觉上. 자, 먼저 요视觉라는 단어를 직역해 볼게요. 视觉 그러면 시각이에요. 시각. 아,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시선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역시 在라는 글자와 함께 쓰기에는 视觉라는 단어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또 上이라는 글자를 택해서 在视觉上이라고 썼네요. 요걸 그냥 의역하면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로라는 단어가 그 어떠한 단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까? 의역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또 용법을 잠시 뒤에 우리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어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르려면 여기에서 이상한 데 자르지 말고. 黄金的黄色调 시각적으로 在视觉上 사람들한테 줍니다. 사람에게 아니고요. 줍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왜? 왜이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동사일 때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 붙일 수 있는 목적어 동사잖아요. 이중 목적어 동사. 사람한테 뭘 줍니까? 일종의 고귀하고 신성한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럭셔리해 보여요. 되게 뭔가 신성해 보이는 거예요. 황금 그러면. 뭔가 어디로 갔을 때 뭐 궁전 같은, 굉장히 싱상한 조각상 같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으니까 일종의 고귀하고 신성한 느낌을 준다,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근데 적으로라고 해서 멋더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 용이라고 무엇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在视觉上이라고 쓰네요. 오케이. 자,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번만 쭉 붙여서 다시 읽고 설명 듣겠습니다. 황금의 이 색조는 시각적으로 끊으려면 여기에서 黄金的黄色调在视觉上给人一种高贵和神圣的感觉。 고귀하고 신성한 느낌을 준다. 어려운 단어거나 어려운 성조는 딱히 없습니다. 好, 끊기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추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한마디 마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在视觉上 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수업 들으면서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의미적인 해석, 그리고 우리가 중국어를 봤을 때 한국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주로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는 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표현을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딥하게 막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통계를 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긴 하지만 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되게 만족해요. 어떤 중국어를 받아들일 때 그냥 그걸 1대1 다이렉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느낌을 좀 더 어떤 데 많이 쓸까? 이런 거를 같이 좀 페어링해서 함께 기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가 돼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나한테 맞는 내가 좀 더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뭘까? 이런 거를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시각적으로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在视觉上.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각적으로란 말 주로 누가 많이 쓰냐면요. 한국에서는 건축가들, 미술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구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표현 찾으셔야 돼요.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란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보통 뭐라고 하지? 이거 자주 쓰는 말일 것 같은데 중국에서 나는 이걸 뭐라고 기억해야 되지? 그냥 시각상 막 이렇게 시각이라는 그 단어에 매이지 말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막 나와요. 눈으로 봤을 때. 괜찮죠? 이거 자주 쓰는 분들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입에 뱉어. 외관상. 미관상 이런 거. 뭐 어느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표현을 더 자주 쓰는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在视觉上이라는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건 검증은 꼭 해주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 그렇게 해서 在视觉上의 여러 가지 예문들을 여러분이 찾아봤을 때 오늘 낭독 교재를 봐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봐도 마찬가지고 해봤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뜻을 적용했는데 딱 맞아 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이 색깔, 우리 집안 인테리어 한다고 가정할게요. 야, 이런 색깔로 우리 이 방은 꾸미자. 뭐 파란색, 약간 연한 하늘색 이런 걸로 꾸미자. 이게 这种色调给人一种温暖的感觉. 약간 따뜻한 느낌을 줘. 이게 실제로 막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렇다기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니고 촉각도 아니고 후각도 아닌 시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외관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외관상. 이게 외관상으로 이게 좀 더 따뜻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색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在视觉上 하고 쉼표 한번 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야, 인테리어 할 때 우리 주방을 이렇게 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이런 거 주방을 이렇게 뭔가 저쪽에다 몰아놓지 말고 좀 많이 볼 수 있게 오픈식으로 해놓자.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같이 보면서 또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방 공간을 봤을 때 더 크고 여유 있게 보이게 만든대. 그때 开放式的厨房 개방식의 주방이 让空间显得更大. 여러분 显得란 표현 기억하시죠? 뭐뭐하게 보인다. 그래서 공간을 더 커 보이게 만들어. 공간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미관상. 在视觉上. 미관상 그게 더 좋아. 더 넓어 보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더 쓰는 말로 잘 적용하고 필터링해서 어떤 중국어 표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직접 구사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好， 감사합니다. 그래서 在视觉上도 좋고요. 在美观上도 좋고요. 아까 지호쌤께서 적어드린 표현들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서 시각적으로 미관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어두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니 因此 예, 아주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자,文化和 宗教에서 종 역시 넣어야 되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랑 매칭해 줍니다. 在许多文化和宗教中 자, 여기에서 여기에 또 마의 구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앞에는 평음, 뒤에는 권설음. 그래서 여기서는 쫑쫑, 여기서는 종종,宗教종. 예, 중국어에 나와 있는 지읒의 변형은 여기에 지금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즈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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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教中 이렇게. 宗教中. 네. 황금은 황진 또 나왔네요.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거 다시 언급하지 않을게요. 무엇으로 보여집니다. 즉 무엇으로 여겨집니다. 能够通神的媒介.媒介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매개체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발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여기에요. 통신. 통이라는 것은 통하다. 우리 둘이 통했네. 통. 신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 그래서 신과 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일부 문화권 또 어떤 종교에서는 황금 자체가 아주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의 특수한 의미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냥 요가 아니라 쥐요. 쥐라는 것은 도구할 때 구이지만 구비하다, 갖추다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어체로 공식적인 표현을 할 때
그곳에게는 이러한 의미와 값어치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요뿐만 아니라 쥐까지 같이 써서 요 해준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바꾸기를 했지만 이게 한 문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울까 봐 이렇게 줄 바꿔서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넣은 거지 이어집니다. 쉼표 보이시죠? 자,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因此，在许多文化和宗教中，황금은，黄金被视为能够通神的媒介，具有特殊的意义和价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잔소리 하나 할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지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저한테 이 지적을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볼게요. 원, 화.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냐? 면음 안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걸 너무 좋습니다. 원화. 근데 어디가 또 자꾸 이제 연음이 안 되니까 빠지냐? 이게 자꾸 빠져요. 그래서 원화 자꾸 이렇게 돼요. 이것도 과거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의 히읗은 굉장히 강한 발음이기 때문에 탈락이 안 됩니다. 원화가 아니라 원화, 화 이걸 꼭 넣어주세요. 심지어 어디 이렇게 긁어주면서 이 느낌으로 원화, 원화. 그래서 원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명심하기. 마치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건 그냥 한국어예요. 이게 그냥 한국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영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없애줍니다. 영화 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 봤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걸 없애버리고 읽었던 거예요. 그게 자꾸 다른 데 녹아드니까 이걸 연음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연음시키지 말고 단절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화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원화.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잡아드리는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데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게 되거든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 중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 근데 그런 걸 따지고 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하나들이 쌓여서 계속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못 알아듣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꼭 잡아주세요. 분명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발음 잔소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는 걸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쭉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손 들어주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먼저 진이 동슈가 한번 해보실게요. 네. 黄金在历史上一直被视为财富、地位、权力和长生的象征。 너무 잘했어요. 非常, 간만에 제가 이렇게 칭찬한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도 안 틀리고 딱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속도만 조금 높아지면 돼요. 예, 조금만 더 익숙해져가지고 속도만 올려주면 되고요. 틀린 부분 없었습니다. 좋아요. 자, 우정 동시에 들어볼까요? 네. 黄金在历史上一直被视为财富、地位、权力和长生的象征。 权利 너무 좋았어요. 일단 칭찬. 权利 100점. 그래서 제일 첫 단어 다시 읽어보세요. 이성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黄金, 그거 삼성. 황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황진이 아니라 황, 그렇죠. 黄金, 황진. 黄金, 네, 황진. 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자, 황진. 黄金, 오케이. 올리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삼성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네.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고용 시부터 들어볼게요. 박보영 동시에 你在吗?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소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안 켜졌어요. 일단 다음 분 먼저 넘길게요. 자, 순이님 먼저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아, 예, 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黄金在人类历史中一直扮演着重要的角色。 종료하다 다시 한번요. 어떤 거요? 종료하다 다시 한번요. 重要的角色. 지금이 맞아요. 근데 문장을 읽을 때 네. 이게 일성됐습니다. 그 어, 이유인즉 네. 뒤에 야오가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강하게 하라고요? 重要的 角色. 重要的 다시 角色. 할게요. 黄金在人类历史中一直扮演着重要的角色. 지금이 딱 맞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녹음 네. 파일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 때 일성으로 되었다고 했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순위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黄金在人类历史中一直扮演着重要的角色。 중요하다만 다시 하세요. 重要 그거 중약이에요. 그거 이렇게 들려요. 이걸로 들려요. 한약, 중약처럼 들려요. 일성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중약. 重要 그게 맞아요. 다시 한번. 重要的角色。 그게 맞아요. 100점. 다시 한번 해볼게요. 黄金在人类历史中一直扮演着重要的角色。 그렇게 해야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뭔가 힘이 너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사성으로 들리고 중요한으로 들리지 안 그러면 중약, 한약처럼 들린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여기서 이렇게 뚝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자, 고운 동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对，黄金不仅是货币的一种形式，还被用于制作各种装饰品和艺术品。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很好,不客气. 여정 동시에 그 다음으로 해볼까요? 黄金不仅是货币的一种形式，还被用于制作各种装饰品和艺术品。 좋아요. 네. 하이 뒤에서 뭔가 잠깐 멈춰주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 빼용위라는 이 덩어리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네. 하이에서 잠깐 텀을 주셔도 됩니다. 뭔가 한꺼번에 하기가 뭔가 좀 숨가쁘다.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下一位. 자, 4번 문장 가겠습니다. 은희 동시할 차례입니다. 네. 这些物品不仅展示了佩戴者的社会地位，也象征着权力和神圣。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다 들을 수 있게 여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성 강조하는 부분 어떻다고 다시 한번 시작. 佩戴者的社会地位。 너무 좋아요.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继续加油,非常好. 下一位, 해명 동시에 들어볼까요? 네. 这些物品不仅展示了佩戴者的社会地位，也象征着权力和神圣。 오케이. 자, 权利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权力和神圣。 그렇죠. 뒤에 있는 을을 먼저 끌어다가 权利라고 하기. 非常好. 감사합니다. 不客气. 好, 5번 문장 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윤슬 동시할 차례입니다. 黄金被视为能够通神的媒介，具有特殊的意义和价值。 오케이.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能够通神的媒介, 이 부분만요. 能够通神的媒介， 선보다는 조금만 더 권사름을 시은, 현 아니라 신. 通神通神的媒介。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빼라는 거예요. 이걸 빼고요. 은으로 하는데 앞에 시인 거예요. 신. 神， 오케이. 다시 한번. 黄金被视为能够通神的媒介， 맞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具有特殊的意义和价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好，不客气. 자, 손 드신 분은 일단 없지만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해볼 거냐면, 자, 미연 동시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실래요? 黄金被视为能够通神的媒介，具有特殊的意义和价值。 통신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아까 똑같은 이유. 션 아니고요. 된 소리로 통신. 通神的媒介。 네, 처음부터요. 黄金被视为能够通神的媒介，具有特殊的意义和价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不客气. 오케이. 이렇게 오늘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은 또 피드백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못 들어봐도 나중에 또 미션 완성해 주면 되겠고요. 일단은 먼저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